안녕,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안식년 잘 들리세요? 예, 예. 안식년 기간인데, 안식년 때 학교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박연호 교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안식년 하면서, 일본을 한 5번 지금까지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지난 달까지 다녀왔고, 그래서 저도 한 15년 동안 시니어 비즈니스 실버 산업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배운 게 뭐냐면, 여기 일본에서 오신 분 계시지만, 이 사람들은 키워드를 잡아보면 뭐가 될까 하다 이제 나답게라는 얘기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분들 많이 만나면 이제 나답게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답게 나이 든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 나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주제로 잡았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식년 기간 동안 요 분들하고 같이 요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책을 보시면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도 그렇고, 이제 노인복지 쪽도 그렇고,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사례를 봤지만, 과연 우리가 하는 업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사회복지를 하던, 이제 노인복지를 하던, 요양을 하던, 과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요즘 고민하는 게 나답게, 나이 들어도 나이답게가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면 뭐 60대답게가 아니라, 나이 들어도 나답게 나이 들게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것들이 저희 그 일의 업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고령자가 자기 다음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걸 제공해 주지만, 이분들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나답게 나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뭔가.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일본을 다녀왔고, 일본에 들어가면서 이제 했던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 보여드릴 사례는 나답게 나이 드는 거. 이게 사실 건강할 땐 쉬운데요.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몸이 불편하면 나답게 나이 든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야간보호센터인데, 도쿄에는 알스튜디오라는 조그만 그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이제 재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주야간보호센터 이런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곳은 와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주야간보호센터 왔다가 지팡이 버리고 계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종교단체인가? 막 그런 건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정말 재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냥 와가지고 근력을 키워서 막 그 몸짱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혼자서 생활하게 나답게 살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뭐 하냐면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해요. 이걸 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하냐면 여기서는 어르신이 집에서 혼자서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빨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혼자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지, 혹시 잘못해서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운동들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되게 쇼크를 받은 게, 일단 주야간보호센터 우리나라 오면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레크레이션 중심인데, 요게 이제 일본은 한 20년을 우리보다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아니면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같이 애처럼 대하느냐.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80이신데 이따금씩 어머님은 이제 요양은 안 하시는데 교회 가시면 이제 어르신들 모이면 자꾸 본인한테 이렇게 애처럼 대한대요. 젊은 애들. 되게 기분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그게 뭐죠? 성이고 효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보면서 이게 나답게 나이 든다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 종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쇼킹한 그 곳을 봤습니다. 히로시마에 있는 오노미치의 할머니와 나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일본 계신 분들 여기 보이는 이게 오노치마 할머니와 나 호텔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렇게 요양원이 옆에 있고요. 그 옆에다 호텔을 지었어요. 호텔이 3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인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여기의 목적은 나이가 들어서 불편해도 호텔에서 그러니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간병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임종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보면 뭐 이렇게 되게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잘 돼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올 수 있고요. 이 침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옆에 내가 휠체어를 타고도 이렇게
간병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나답게 죽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나답게 간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답게 나이가 들어도 여행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이게 이제 홍보물인데, 여기에 가면 이렇게 큰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기가 있는데요. 식기들이 우리가 고령치나 용품에서 배웠던 식기들이에요. 다 이제 이게 뭐죠? 약간 높고 내가 숟가락을 잘못해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고 가볍고 이런 식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내가 할머니와 같이 와서 식사하고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쉽게 내가 어머니 아버님이 힘들어도 요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요양원에 있는 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싫어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먼저 얘기를 한대요. 여기 자기네 채용할 때 여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게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그래서 서로 이해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씨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20대 학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인스타에서 요즘 뜨고 있대요. 되게 이쁘게 해놨어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여기다 글을 써요. 주로 무엇이냐면 자기 상담이래요. 뭐 자기 요즘 고민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서랍에서 놓으면은 그 서랍에 넣어서 그걸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한테 갖다 주면 할머니가 거기에 답장을 써서 보내준대요. 그러나 이제 아날로그 감성까지도 이게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단 그런데 여기 손님들 오면 혹시 편지 온 거 없냐고, 내가 뭐 상담해 줄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의 곳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동일한 곳에서 이제 운영하는 유즈노아라는 특양이에요. 아까 우리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 양호보험이라고 우리나라 시설이라고 우리나라면 요양원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가 요양원 1층이 식당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야, 우리가 생각했던 요양원이 아니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하고 그랬더니 여기가 지역에서 제일 핫플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게 2024년 10월에 개관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홈페이지 가보면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요게 목표는 뭐냐면 여기가 마지막 집은 아닙니다예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특양에서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일본어를 제가 몰라서 이제 구글 번역기로 돌렸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마지막 거주지가 아니라 당신은 여기 와서 다음 거초를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요양원들이 오면 다들 이제 죽을 곳이라고 하지만 이곳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가서 다음 살아야 할 곳들을 선택하는 곳이다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가보니까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때문에 잘 돼 있다는 게 막 럭셔리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스스로 나답게 생활해서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특양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실버 산업 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따가 이제 버스나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그 방송에 어머니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막 슬퍼서 우는 자녀들의 사연들이 이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 내가 이제 키운 제자들이 이제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저렇게 슬픔의 장소가 된다면 이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런 특양 같은 곳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곳에 와서 건강해져서 다음 곳을 찾을 수 있는 나답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곳이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목구세이 유라야스라는 이게 서거주예요.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인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컨택하기 전에 우리 사사키 놀이국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컨택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 교수님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그쵸 9월에 갔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일단 치매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서거주 하면 보통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거주는 등급을 받은 분들만 가세요. 6개월 분들만 가시는데 여기는 치매에 있는 분들이 오도 문을 안 잠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잠그냐 물어봤더니 저희 그냥 둔대요. 가시게.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오시면 치매 있으신 분들이 여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고 막 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직원을 한 명 붙여가지고 같이 가게 한대요. 왜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막 가다가 두리번 한대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그 직원이 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실 때 가시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이제 같이 여기로 이제 김목구세이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한 3-4번 하면 이곳을 자기 집으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자물쇠나 뭐 이렇게 못 나가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 1층에는
이런 과자점이 있어요. 이제 일본에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동네에 그 작은 과자점. 과자점을 개방해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물건을 사게 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기억나시죠? 옛날에 불량식품 먹었던 거. 쫀득이 사 먹어. 이제 이런 식의 건들인데, 이제 이건 이제 일본에서는 아직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먹는데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곳 할머니들이에요. 이 특양에 계시는 그러니까 서고주에 계신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1층에 보면 애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1층에서 토닥토닥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지저분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쪽 그 매니저 하시는 분이 왔을 때 다 알려준대요. 여기서는 이제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의자도 다시 갖다 놔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민을 같이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이들 클럽 활동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곳이, 서고주라고 이제, 치매 있으신 분들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해서 진짜 나답게 나이 든다는 게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고급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단절된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거. 이제 이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도 이제 오시면 일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자꾸 이제 대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근력이 안 좋아져서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지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이제 머무는 곳들을 청소하라고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청소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같이 집으로서 우리 집이니까 같이 한번 청소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이제 고토엔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되게 단지가 크더라고요. 이제 주야간보호센터도 있고 치매 관련된 거, 장애 관련된 시설도 있는데 제일 특징이 1층에 그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있고 그 애들이 출근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등교 하교할 때 여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같이 애들을 맞이해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 제가 올라가 보니까 2층 정도 올라가면 아이들이 노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요양원이나 이런 거 지으려면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난리 나요. 혐오시설이라고. 빨리 나가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부모들한테 얘기한대요. 우리는 이런 기관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곳이고 그러면 젊은 엄마들이 안 오지 않냐 그러더니 아니래요. 온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보다 20년이 더 앞서서 그런지 고령화가 앞서서 그런지 몰라도 먼저 이제 애들이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르고 혼자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해서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접촉하는 게 이렇게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 1번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돌봄이란 것도 돌봄의 목적이 내가 효도를 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더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을 뭐 이렇게 돌본다는 어떤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도 나답게 살 수 있는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서로 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 일본을 제가 가서 보면은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할 건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요양업을 하느냐 아니면 주야간보호센터 하느냐 뭐 주간보호센터를 하느냐 아니면 실버타운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하지? 나답게 하는 사실은 이 나다움이라는 게요. 이거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노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 30%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던 뭘 하던 저 사람과 차별되게 나다운 기관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이 들어도 나답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민해요. 이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다운 모델이 뭘까? 내가 나다운 복지관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주거 쪽을 하다 보니까 주거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환경 노년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정도의 환경이 압박이 되면 사람이 좀 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기술이 들어오면 어르신들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커튼이 열리고 누가 밥을 다 해주고 커피도 다 끓여주고 여러분이 그냥 침대에서 일어만 놔도 누가 로봇이 딱 아침밥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달 안에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커튼문 열어야 되고요.
좀 힘들어도 걸어서 화장실 가셔야 되고요. 걸어서 커피포트에 물 얹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오래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환경의 압박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양들을 더 올려줘요. 너무 압박을 주면 이건 학대고요. 어느 정도 한에서 해줘야 사람들이 이렇게 요 안에 하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논혈학에서 말하는 이 환경과 주거와 사람의 영향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퀴즈를 드릴게요. 제가 갔다 왔던 아까 그 호텔이 있었던 곳에 요양원이거든요. 옆에 있던 조그만 요양원 갔더니 여기에는요 안전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전 손잡이 안 뒀냐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전 손잡이를 두면은 어르신이 계속 그것만 잡고 이렇게 걷는데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많이 안 붙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없애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댈 곳을 둔대요. 그래서 어르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한번 혼자 걷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또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안전바 다 없애고 중간중간에 이런 사물을 둬서 이분이 기댈 수 있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또 새로운 관점이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지금 다 이제 이거 달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좋아요. 그게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정말 노인을 생각하고 노인의 나답게 나이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환경논혈학 관점에서도 사실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노인 주거를 하다 보면서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거죠. 우리 노인 주거는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많은 실버타운 만드시는 노인 주거 하시는 분들이 하드웨어에 중심을 많이 둬요. 근데 우리 건물은 수영장이 있다. 우리 건물은 뭐 샹들리에가 있다. 우리 건물은 뭐 영화관이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에 불과해요. 여러분 노인들의 주거는 건물이 아니라 커뮤니티거든요. 같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소프트웨어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의 증진을 시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휴먼웨어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희 주야간포센터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실버타운도 그렇고 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서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건물도 너무 좋고요. 프로그램도 좋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엮여질 것인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이걸 잘 조합을 해서 만들 때 이곳에서 나답게 나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가 실버 산업도 그렇고 노인복지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 건물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건물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그 중에 하나다. 우리가 정말 노인의 삶을 그다음에 나답게 나이 들어도 나답게 나이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오늘 주제처럼 초고령화 사회라는 게 사실은 이 고민 속에서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